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솜요양복지TV입니다. 오늘은 제2교시 실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푸실 때는 반드시 정지 버튼을 누르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1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은 치매 대상자가 하루에도 몇 번씩 나 좀 집에 데려다 줘 라고 말하며 나가려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자, 답 몇 번일까요? 예, 답 2번입니다. 답 2번이에요. 집에 가시고 싶으세요? 고향집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주의를 환기시킨다. 여러분 혹은 또 뭐 실질적으로 집에 한번 밖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르신이 좋아하는 걸 또 제공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1번 볼까요? 여기가 어르신이 현재 사는 집이에요. 이거 안 되죠? 아드님이 오시면 모셔가라 할게요. 이것도 안 돼요. 집에 가신다고 밖에 나가시면 자녀들이 걱정을 해요. 안 되죠? 이러시면 방 안에 가둬둘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가장 적절한 답은 집에 가시고 싶으세요? 고향집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아주 거기에 맞게끔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은요,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반항을 하게 돼가지고 싸움을 일으키게 돼요. 자, 2번 양쪽 다리가 불편한 대상자가 보행기를 사용할 때 보행 순서는 답 몇 번일까요? 답 1번입니다. 여러분 이 보행기 순서, 지팡이 순서 꼭 나옵니다. 양쪽 다리가 불편하대요. 양쪽 다리가. 이런 경우는 보행기를 먼저 가고 나서 자, 왼쪽 다리가 먼저 가든 오른쪽 다리가 먼저 가든 상관이 없어요. 여기다가 오른쪽 다리라고 해도 되죠. 중요한 것은 보행기가 먼저 간다는 얘기예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요것은 뭐예요? 4번은 왼쪽 다리가 불편할 때 왼쪽 다리가 불편. 5번은 뭐예요?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죠. 그냥 한쪽 다리가 불편할 때는 보행기하고 불편한 다리가 먼저 갑니다. 보세요. 왼쪽 다리와 보행기가 함께 간다는 게 왼쪽 다리가 불편하다는 뜻이에요.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가 함께 간다는 것은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다는 뜻입니다. 자, 3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업무 일지 기록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답 몇 번일까요? 답 3번입니다. 모든 기록에는 정확한 시간을 기입한다. 자, 1번 볼까요? 정정할 때는 지우고 다시 작성한다? 아니에요. 두 줄을 긋고 이름을 쓰는 거예요. 홍길동. 그러고 나서 밑에다가 쓰는 거예요. 덧치우거나 지우면 안 됩니다. 서명할 때는 영자로 서명한다. 한글로 정확하게 서명해야 되죠. 한글로 해야 됩니다. 홍길동. 이런 식으로. 서비스 제공 전에 작성합니까? 서비스 제공 후에 작성한다. 알기 쉽도록 상세하게 기록한다. 아닙니다. 자, 육가 원칙에 의해서 객관적인 사실만 정확하게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간단 명료하게 작성한다. 그래서 5번 아니에요. 3번입니다. 4번 방문 요양 시 대상자의 몸에 평소와 다른 이상 증상이 발견됐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답 몇 번일까요? 답 4번입니다. 시설장에게 신속히 보고한다. 자, 이미 지문해 보세요. 대상자의 몸에 평소와 다른 증상이 발견됐어요. 이미 봤어요. 요양보호사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증상, 이상 증상가 무조건 발생하면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되는 기본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 4번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보호자에게 알릴 수도 있습니다. 5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관 영향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건 답 몇 번일까요? 자, 답은 2번입니다. 비관이 빠지지 않도록 반창고로 고정한다. 여러분, 경관 영양 모든 과정은 실질적으로 의료인이 하는 겁니다. 하지만 반창고를 붙이는 것은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관이 빠지지 않도록 반창고를 고정한다. 답 2번이에요. 자, 영양액을 따뜻하게 데워 영양주머니에 가득 채운다. 가득 채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필요한 양, 적정 양만큼 채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양주머니를 위장보다 낮게 건다? 아니죠. 위장보다 높게. 주입 중에 구토가 나오면은 비관을 즉시 뺀다? 아닙니다. 구토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조절밸브를 잠궈야 되겠죠. 조절밸브를 잠궈야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보세요. 영양액을 주입한 후에는 대상자를 침대에 눕혀 둔다? 아니죠. 자, 반자위로 30분 정도 최소한 휴식을 취해야 되겠죠. 답 2번입니다. 산책로에서 움직임이 없이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일까요? 산책로에서 움직임이 없다. 자, 몇 번일까요? 답은 의식을 확인한답니다. 움직임이 없어요. 의식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신속하게 112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먼저 반응 확인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도움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가슴 압박, 기도 유지, 기도 확보죠. 기도 유지가 인공호흡, 그 다음에 상태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움직임이 없이 쓰러진 노인을 발견할 제일 먼저 의식 확인을 먼저 해야 된다. 2번이에요. 대상자가 복약독기 중 약이 잘못 투여된 것을 알게 됐을 때 대처 방법 옳은 것. 자, 답 몇 번일까요? 자, 답 3번이에요. 간호사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취하게 한다. 자, 먼저 잘못된 약을 투약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보고가 돼야 되죠. 다음 약 복용 시간 2배의 용량을 절대 안 됩니다. 약이 잘 흡수되도록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제공한다. 이미 잘못된 약이 투여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간호사에게 보고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물론 평상시 정상적으로 할 때는 약이 잘 흡수되도록 물을 충분히 제공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잘못 투여된 약이기 때문에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볼까요? 8번. 대상자가 음식을 급히 먹다가 얼굴이 새파래지며 먹을 조르는 듯한 자세를 취할 때 응급처치 방법을 옳은 것은, 자, 답 몇 번일까요? 답은 4번입니다. 명치 끝에 주먹진 손을 넣고 후 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이것이 하임리히법. 하임리히법이에요. 자, 9번. 경구약 복용 시 돕는 방법을 옳은 것은 답 몇 번일까요? 예, 답은 3번입니다. 물약은 따르기 전에 약물을 흔들어 섞는다. 예, 농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답 3번이에요. 알약은 약병에 손을 넣어서 꺼낸다? 아닙니다. 알약은 뚜껑에 따라야 돼요. 뚜껑에 꺼냅니다. 그리고 만진 알약은 절대 다시 넣지 않는다. 가루약은 한 번에 입 안으로 투여한다? 아닙니다. 가루약은 자, 물기가 없는 숟가락에 먼저 물기가 없는 숟가락입니다. 물을 한 3분의 1 정도 하고 그러고 나서 가루약을 투여해 가지고 잘 섞어서 투약하는 거예요. 손을 떠는 대상자는 알약을 분쇄하여 투여한다. 여러분, 알약은 분쇄하면 안 됩니다. 절대 처방된 약대로 줘야 되는 거예요. 약이 많으면 2, 3회 나눠서 먹인다. 근데 여기 분선이 있는 약은 쪼개서 먹여도 돼요. 이런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은 쪼개서 먹여도 된다. 손을 떨 때는 직접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어르신들한테 직접 입에 넣어줘야 됩니다. 금식 중에도 약을 복용해야 된다. 무슨 약? 혈압약 복용해야 되죠. 혈압약은 꼭 복용해야 됩니다. 금식 중에도. 답 3번이에요. 10번. 안연고를 투여하는 방법을 옳은 것. 자, 답 몇 번일까요? 자,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림 잘 보세요. 요 부위가, 여기가 코가 있네요. 코가 여기가 있죠. 코가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아래 결망낭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 정도. 그러니까 3번이죠. 아래 결망낭 안쪽에서 바깥쪽 2cm 정도 안약을 넣는 거예요. 안약은 어떻게 돼요? 안약을 넣을 때, 이제 잠글 때는 안에 있는 뚜껑에 묻어 있는 안약을 싹 닦고 나서 딱 잠궈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안약을 넣고 나면 눈을 감고 안구를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멸균솜에 식리수염수를 묻혀서 닦는 거예요. 자, 11번 정맥주사 주입 시 돕는 방법을 오는 것. 자, 답 몇 번일까요? 답 2번입니다. 이동할 때는 수액 세트를 느슨하게 해준다. 그렇죠? 예, 느슨하게 해줘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자, 1번 볼까요? 의복을 갈아입을 때는 주사 바늘을 빼준다. 아니죠. 주사기를 바늘을 빼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의복을 갈아입을 때는 또 순서가 있어요. 주입 중에 통증이 오면 솜으로 주사 부위를 누른다. 아닙니다. 통증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주사가 빠져가지고 근육을 찌른다는 뜻이죠. 그리고 혹은 또 수액이 들어가지 않을 경우, 그럴 경우 통증이 있게 됩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해요? 조절밸브를 잠그고 신속하게 의료인한테 빨리 보고를 해야 됩니다. 수액병은 항상 심장보다 낮게 유지한다? 아니, 높게 유지한다. 수액은 간호사가 바늘을 제거하면 가볍게 마사지한다? 아니, 꽉 눌러서 한 5분 정도 누르고 있으면 돼요. 마사지 안 됩니다. 12번 화장실 이용 시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다 몇 번일까요? 답 2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서 보조한다. 맞죠? 화장실을 지금 하고 있는데 화장실 이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신속하게 도움을 줘야 되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돕는다? 아닙니다. 어르신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부족한 부분을 돕는 겁니다. 필요한 물품은 거실 바닥에 쌓아놓는다. 이동 시에 낙상 위험이 있습니다. 화장실 조명 은은하게 해준다? 아닙니다. 밝게 해준다. 휠체어에서 내릴 때는 잠금 장치를 풀어준다? 절대 안 되죠. 답 2번이에요. 치매 대상자가 옷이나 방에서 실수하여 더럽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대처 방법 옳은 것은 답 2번입니다. 조용히 뒤처리를 해준다.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조용히 뒤처리를 해줍니다. 뭐서 인상을 찌푸리거나 막 소리를 내고 화를 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협조가 가능한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 옳은 것은 다 몇 번일까요? 답 2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허리를 들어 올려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깐다. 자, 이게 뭐냐면 협조가 가능한 분이죠. 그런 경우는 자, 먼저 무릎을 굽히게 해야 돼요. 무릎을 굽혔어요. 그러고 나면 어르신한테 자, 엉덩이를 둔부를 들어 올려 주세요. 그럼 이걸 딱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은 요양보호사는 이쪽에 허리를 한 손을 받치겠죠. 그리고 한 손으로 방수포를 세탁기 깔아야 되는 거예요. 둔부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둔부를 들어 올리면 안 됩니다. 둔부는 일부 협조를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르신이 둔부를 들어 올 수 있어요. 나 변기를 차게 한다? 변기를 차게 하면은 변이를 자극을 줘 오히려 배변을 어렵게 할 수 있어요. 대상자가 실수를 하면 기저귀를 채운다. 야, 여러분, 기저귀는 마지막에 채우는 거예요. 절대 실금이나 실변한다고 해가지고 기저귀를 바로 채우면 안 됩니다. 나중에 기저귀 의존도가 강해져 버려요. 변을 용이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옆으로 넣는다. 야, 옆으로 넣는 것은 용이가 안 돼요. 이 자세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반자의 자세 가장 좋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5번 치매 대상자가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도 다시 화장실을 가겠다고 우길 경우 대처 방법을 옳은 것은 자, 답 몇 번일까요? 답 5번입니다. 방금 갔다 오셨지만 다시 가보도록 하죠. 라고 말한다. 자, 1번 볼까요? 바로 전에 다녀오셨잖아요. 이것은 안 되죠. 말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말투도 그렇고 어휘 내용도 그렇고 또 가요? 라고 큰 소리 친다. 요거는 더더욱 안 되죠. 자, 3번 조금만 있다가 가실까요? 라고 말한다.
자, 여기 보니까 조금만 있다 가실까요? 그러면 상대에서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죠.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4번 볼까요? 보세요. 소변이 안 나오잖아요. 라고 말한다. 이것도 답이 아니죠. 자, 여러분 요양보호사 문제 정답은 가장 근사치에 가까운 이것도 길 것 같고 이것도 길 것 같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답 하나만 고른 겁니다. 그래서 답 5번 방금 갔다 오셨지만 다시 가보도록 하죠 라고 말한다. 5번이 되겠습니다. 16번 기저귀 착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을 옳은 것은 답 몇 번일까요? 답은 3번입니다. 기저귀가 뭉치지 않도록 잘 펴준다. 자, 1번 볼까요? 규정된 시간에 기저귀를 교환한다? 아니죠. 젖어 있고 소변이나 대변이 묻어 있고 쌌다 그러면 바로 교환해야 되겠죠. 피부 발작을 체크하기 위해 하의를 벗겨 넣는다? 아닙니다. 프라이버시 때문에 안 돼요. 물수건으로 깨끗이 닦은 후 바로 기저귀를 채운다? 바로 채운다? 아니요. 마른 후, 건조한 후 채워야 되겠죠. 허리를 들 수 있는 대상자는 옆으로 눕혀서 허리를 들 수 있는데 왜 옆으로 누워요? 안 되죠. 정상적인 앙화의 상태에서 자, 무릎을 굽히고 엉덩이를 들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답 3번이에요. 자, 17번 치매 대상자의 개인위생 지원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옳은 것은 자, 답 몇 번일까요? 답은 4번입니다. 치아가 없는 대상자인 경우 식후에 차를 마시게 한다. 이게 맞죠? 자, 1번부터 볼까요? 개인위생을 전적으로 한다?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걸 수술하게 놔둬야 돼요. 편마비가 있는 치매 대상자는 의치를 하루 종일 끼운다? 하루 종일 끼우면 안 되죠. 옷을 순서대로 입지 못하면 속옷부터 입는 순서대로 이게 입는 순서대로 올려놓는다. 그래서 맨 밑에 겉옷을 입는 순서가 속옷을 먼저 입죠. 겉옷이 맨 밑에, 맨 위에가 속옷이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양치질을 거부할 경우, 치아가 있는 사람은 양치질을 거부할 경우는 어떻게 해요? 서랍자나 스펀지 브러쉬에 치약이나 치약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치아가 없는 대상자는 식후에 차를 마시게 한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18번 유치 도용하는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가 소변이 마렵다고 하소연할 때 우선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답 몇 번일까요? 답 4번입니다. 유치 도용관이 눌려 있는지 확인한다. 자, 여러분 여기서 2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소변 주면 위치를 확인한다. 여러분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게 있으면 역류를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 이게 통증이 있게 돼요. 방광 통증이 있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위치 도뇨관이 눌려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소변량을 확인한다. 소변 색깔과 소변량은 어떻게 해요? 두세 시간마다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소변 주변 위치는 방광보다 아래야 되겠죠. 방광보다 낮게 둔다. 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19번 임종 대상자가 정서적으로 고립을 느낄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답 몇 번일까요? (4번입니다) 대상자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 지금 정서적으로 상당히 힘들어할 때 임종 대상자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을 만나게 함으로 해서 정서적으로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20번 왼쪽 눈에 눈곱이 있는 대상자 세수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 몇 번일까요? 답은 3번입니다. 오른쪽 눈부터 먼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여러분 눈을 닦는 순서는 자, 깨끗한 쪽부터 먼저 닦아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깨끗한 쪽이 어디예요? 오른쪽이잖아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답이 그래서 3번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눈곱이 있는 쪽은 안쪽으로 접어서 닦는 거예요. 21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통목욕을 할 때 돕는 방법을 옳은 것. 답 몇 번일까요?
답은 4번입니다. 이동 시에는 대상자 왼쪽 겨드랑이를 잡아준다. 여러분 보조하거나 지지할 때는 불편한 쪽을 잡는 거예요. 건강한 쪽에는 어떻게 해요? 그쪽에는 지팡이를 짚거나 혹은 뭐 손으로 뭘 잡고 발로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 건강한 쪽에는 보조하거나 지지하면 안 됩니다. 혈압이 높은 경우 식사 직전에 목욕을 식사한다? 아니죠. 목욕은 식사 전과 식사 후에 사용을 하면 목욕을 하면 안 됩니다. 보통 한 30분이나 1시간 식후 30분이나 1시간 후에 하는 거예요. 혈압이 높은 사람이 혈압을 다운시되고 나서 해야 됩니다. 목욕물 온도는 40도씨 내외. 피부가 건조하므로 지속용 비누를 사용한다. 야, 피부가 건조하기 때문에 지속용인가요? 건성용이죠. 건성용. 건성용 비누를 사야 되겠죠. 건성용 비누. 지속용 비누는 지성 피부에 지속용 비누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욕조에 들어가고 나올 때는 건강한 다리가 나왔다 움직이는 거예요. 건강한 다리가 오른쪽이잖아요. 그래서 답 틀렸어요. 자, 22번 중증 치매 대상자와의 대화 방법으로 옳은 것. 중증 치매 대상자. 자, 답 몇 번일까요? 답 2번입니다. 할머니 밥 맛있죠? 예, 아니요로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거 질문도 가능해요. 예, 아니요. 네, 아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1번은 오늘은 똥 안 쌌지? 부정 단어 사용했잖아요. 그리고 반말을 했죠. 우리 할머니 피부가 얘기 같네. 이것도 반말을 했네요. 할머니 대소변 보러 가실래요? 대소변 두 개를 얘기를 한 거예요. 할머니 사탕 줄게 맛있게 먹어. 이것도 안 되죠. 답 2번이에요. 자, 23번 와상인 대상자의 침상 목욕을 도울 때 돕는 순서로 옳은 것은 답 몇 번일까요? 답은 1번입니다. 얼굴이 가장 먼저고 회음부가 가장 나중이에요. 자, 얼굴이 제일 먼저, 회음부가 맨 마지막. 그러니까 1번하고 2번 중에 하나죠. 근데 얼굴하고 양팔을 닫고 흉부, 복부, 다리, 등, 회음부 이 순서입니다. 자, 얼굴은 어떻게 해요? 얼굴은 눈을 먼저 닫고, 그 다음에 코를 닫고, 볼을 닫고, 입을 닫고, 이마 닫고, 귀, 귓볼, 목덜미 순으로 닦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로 얼굴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팔은 어떻게 닦을까요? 손끝에서 겨드랑이 쪽으로 닦는 거예요. 흉부, 가슴을 닦고, 그 다음에 복부, 다리를 닦아요. 다리는 발끝에서부터 허벅지 쪽으로. 그 다음에 등을 닦아요. 등은 목에서 등에서 허리에서 둔부 순으로 닦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음부. 그게 답은 1번입니다. 자, 24번 대상자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을 옳은 것은? 자, 답 몇 번일까요? 답 5번입니다. 변기에 물 때는 솔에 식초를 묻혀 닦아준다. 자, 이게 정답이에요. 자, 그럼 환기시 맞바람이 대상자 피부에 직접 닿도록 아닙니다. 간접 환기예요. 간접. 그 다음에 침실에 먼지가 많은 경우는 걸레로 닦고 물기는 그대로 준다. 물기를 없애야 되겠죠. 추운 날에는 방해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두지 않는다. 보통 추운 날씨에도 하루에 두세 시간 간격으로 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10분에서 30분 정도 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대상자의 방에 자연 채광이 되도록 커튼을 없앤다. 여러분 커튼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직사광선이 자연 채광은 좋은데 직사광선이 쬐었을 때 이렇게 눈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서 낙상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커튼이 있어야 됩니다. 변기에 물 때는 솔에 식초를 묻혀 닦아준다. 자, 이게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화장실 같은 경우는 물기 없이 건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해야 하는 또 미생물의 번식을 예방해야 됩니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또 화장실 배수구 같은 경우는 뚜껑을 솔로 씻고 물때를 씻어내는 소독제를 희석하여 물을 부어주면 싹 내려갑니다. 자,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 티셔츠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
여러분 왼쪽 편마비 대상자 티셔츠 벗기는 순서예요. 자, 다 몇 번일까요? 먼저 오른쪽 상의를 허리 쪽에서 겨드랑이까지 모아준다. 자, 맞죠? 그게 나번이 맞아요. 나번. 나가 먼저. 그 다음에 대상자 오른쪽 팔꿈치를 구부려 머리 방향으로 올리게 한다. 자, 맞죠? 나가. 나가. 대상자 얼굴 쪽에 시작하여 머리 쪽으로 벗긴다. 나가라. 그 다음에 나가라 다. 대상자 왼쪽 손목을 잡고, 자, 이게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3번인데 여러분 글로 돼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왼쪽 편마비 대상자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 벗기는 순서. 자, 그러면은 벗기는 순서는 어떻게 돼요? 건강한 발부터 벗기죠. 오른쪽 먼저 벗기는 거예요. 오른쪽 팔꿈치를 벌려서 머리 방향으로 올리게 한다.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 왼쪽 손목을 잡고, 이게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중간에 여기 하나 있어요. 오른쪽 상의를 오른쪽에 먼저 오른손을 벗기기 위해서 오른팔을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상의를 허리 쪽에서 겨드랑이까지 모아준다. 그래서 나번이 먼저예요. 그러고 나서 오른쪽 팔꿈치를 구부려 머리 방향으로 올리게 해가지고 나서 벗겼죠. 맞죠? 그 다음에 대상자 얼굴 쪽에서 시작하여 머리 쪽으로 벗긴다. 맞죠? 그러고 나서 다 왼쪽 손목을 잡고 한쪽 팔을 벗긴다.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26번. 체위 변경을 위해 대상자를 오른쪽 방향으로 돌려눕히려고 할 때 돕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이네요. 다 몇 번일까요? 자, 답은 5번입니다. 오른쪽 손을 침상 아래로 내려놓는다. 자, 왜 침상 아래로 내려놓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침상 오른쪽 팔을 눌릴 경우 눌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잘못되면 골절될 수도 있어요. 자, 맨 먼저 순서 요양보호사를 오른쪽으로 가서 선다. 1번이죠. 이게 1번이에요. 1번. 그 다음에 대상자 얼굴을 오른쪽 방향으로 돌려놓는다. 2번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 양팔을 가슴에 포갠다. 3번 양팔을 가슴에 포갠다. 요게 3번이에요. 그 다음에 왼쪽 발을 오른쪽 발 위로 올려놓는다. 요게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5번이에요. 그래서 답은 여기 틀린 걸 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오른쪽 손을 침상 아래로 내려놓을 경우 돌려눕힐 때 눌려서 골절될 수도 있어요. 압박이 돼가지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27번. 골다공증 대상자에게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음식으로 옳은 것. 자, 답 몇 번일까요? 답은 4번입니다. 커피.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안 좋죠? 골다공증이기 때문에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안 좋습니다. 자,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들이 뭐예요? 미역, 막 시금치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또 멸치, 해조류 같은 거, 멸치 이런 것들이 좋죠. 근데 골다공증은 칼슘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칼슘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데, 칼슘은 스스로 몸에서 흡수되질 않아요. 어떤 영양소하고 결합이 돼야 되죠? 예, 맞아요. 비타민 D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비타민 D는 어디가 많아요? 비타민 D는 햇빛에 90%가 여기서 비타민 D를 생성한다 그래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두 요양보호사가 사지마비인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는 동작으로 옳은 것은, 자, 볼까요? 다 몇 번일까요? 자, 답은 4번입니다. 자,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는 동작이에요. 자, 1번은 뭐예요? 1번은 침대에서 침대로 옮기는 동작.
자, 그럴 때 이 손 모양을 잘 봐야 돼요. 손 모양. 손의 위치를 잘 봐야 됩니다. 자, 2번은 왜 틀렸어요? 2번은 너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어르신 다리하고 요양보호사 너무 떨어져 있죠? 3번은 왜 틀렸어요? 3번은 머리를 만지고 있어요. 이것은 침대에서 침대예요. 자, 4번이 정확하죠? 4번이 정확합니다. 자, 자세를 낮추고 지지면을 넓히고 자,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폈죠? 그 다음에 자, 여기 체중이 좋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 체중이 좋은 사람이 이 무거운 쪽에 사람 어르신 뒤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 4번이에요. 28번, 29번. 수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답 몇 번일까요? 답 2번입니다.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잠금 장치를 잠궈둔다. 맞죠? 자, 1번 왜 틀렸을까요? 휠체어를 타고 내릴 때는 잠금 장치 열어둔다. 틀렸습니다. 잠금 장치가 고정되지 않을 때는 바퀴 손잡이를 확인한다. 어디를 해야 될까요? 잠금 장치가 고정되지 않을 때는 타이어를 확인해야 됩니다. 타이어. 타이어가 공기압이 빠져 있기 때문에 잠금 장치가 고정되지 않는 거예요. 자, 진동 흡수가 잘 되도록 공기압을 높게 유지한다? 아닙니다. 몇 센치? 0.5cm. 눌렀을 때 손으로 눌렀을 때 0.5cm 들어갈 정도예요. 지나치게 공기압이 없는 경우는 굴러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잠금 장치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적정 공기압은 0.5cm가 들어갈 수 있도록. 너무 또 공기압이 많을 경우는 진동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충격을 완화할 수가 없어요. 5번 휠체어 사용은 편 상태에서 보관한다. 아니죠. 접은 상태에서 보관해야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자, 30번 대상자를 돌볼 때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온 것은 답 몇 번일까요? 답 3번입니다. 배설물 처리 후에는 장갑을 사용하더라도 손을 씻는다. 무엇을 했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됩니다. 자, 1번이 왜 틀렸을까요? 모아서 소각한다. 아니죠. 배설물이 묻은 우리는 찬물로 닦고 도움을 내는다. 아닙니다. 이건 혈액에 묻은 우리죠. 사용한 카테터는 물에 담가 놓은 후 비벼서 깨끗하게 또 흐르는 물에 비벼서 다시 또 어떻게 해요? 삶아 가지고 그늘에 건조해야 되겠죠. 가래가 담긴 흡입물은 분비물을 버리는 폐기한다. 아니죠. 이거 다시 또 소독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답 3번입니다. 31번 대상자 침상 청결 관리 방법으로 하는 것은 답 몇 번일까요? 답은 2번입니다. 보습성이 있는 이불은 햇볕에 자주 건조시켜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양모와 이불털은 오후 햇볕에, 양모와 이불털은 그늘에 말려야 되겠죠. 그늘에. 더러워진 시트는 한 달에 한 번씩 바로바로 해야 됩니다. 전기 코드는 사용하시기에 침상 밑에 놓는다. 예, 침상 밑에 침상 밑에가 아니라 저기 벽에다 놓어요. 벽에. 감염 대상자 모포와 베개는 일주일에 한 번 바로바로 해야 됩니다. 그것도. 답 3번이에요. 32번. 자, 휠체어 이동 시 휠체어를 뒤로 돌려 뒷건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자, 몇 번일까요? 네, 답 3번이네요. 자, 여러분 있잖아요. 휠체어 이동 방법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울퉁불퉁한 갈 때, 혹은 오르막길을 갈 때, 내리막길을 갈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또 턱을 올라갈 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건조해야 하는 의복은 자, 답 몇 번일까요? 2번입니다. 답 2번 니트류. 자, 보세요. 그늘에 뉘어서 그러니까 니트류죠. 자, 1번 청바지는 뭐예요? 뒤집어서 자크를 열고 햇빛에 내려야 되겠죠. 합성 섬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것은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 말려야 되는 거죠. 흰색 면종류는 옷걸이에 걸어서 햇빛에 늘리는 거예요. 색상 무늬가 있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해요? 색상 무늬가 있는 것은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 말리는 거예요. 답 2번입니다. 니트류. 채반에 넣은 거죠. 그러니까 니트류나 스웨터 같은 거 채반에. 35번 다음 미술진 부분의 내용과 관련이 깊은 의사소통 방법. 여러분 의사소통 방법 자주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대상자가 영감이 돌아가시기 전에 늘 문단속을 하고 잠자리를 살펴줬는데 요양보호사가 할아버지가 자상하신 분이셨네요.
할아버지를 한번 뵙고 싶어요. 사진 있으면 보여주세요. 자, 이거 몇 번일까요? 답은 4번입니다. 적극적 청취예요. 자, 볼까요? 1번은 공감입니다. 1번 공감. 할아버지가 자상하신 분이셨네요. 이거 공감적 반응이에요. 근데 2번에 공감하고 나서 할아버지를 한번 뵙고 싶어요. 사진 있으면 보여주세요. 어떻게 했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보여달라는 거예요. 적극적 청취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36번 주력장애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 몇 번일까요? 자, 답 4번입니다.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한다. 자, 1번 볼까요? 추상적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여러분 추상적 단어다보다 추상적 단어 사용하면 주의력장애 있는 분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면 안 돼요. 추상적 단어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상자 눈을 정면으로 보지 않고 않는다. 대상자의 눈을 정면으로 보고 쳐다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주변의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활용한다? 아니다. 최대한 줄인다예요. 줄인다. 그 다음에 목표를 인식시키고 복잡한 활동을 먼저 한다. 복잡한 활동은 안 됩니다. 단순한 거.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답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한다. 4번이에요. 자, 37번.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 보고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답 몇 번일까요? 자, 3번입니다. 가능한 신속하게 보고한다. 예기치 못한 사고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보고해야겠죠. 먼저 선 구두 보고를 먼저 합니다. 구두 보고. 그러고 나서 서면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서면 보고는 아주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서면 보고를 해야지만 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보고한다. 개인적 의견을 반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먼저 서면 보고, 지금 급한데 서면 보고가 먼저입니까? 아니죠. 구두 보고가 먼저죠. 사고 경위를 상세하게 보고한다. 지금 급한데 상세하게 보고합니까? 상세한 것은 나중에 서면 보고를 할 때 하는 거예요. 자, 구두 보고 시 육가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 구두 보고의 육가 원칙이 왜 안 돼? 지금 언제 어느 때 지금 어떻게 해서 보고 사고 났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가장 신속하게 보고하는 게 답입니다. 자, 38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가 숨을 거두었을 때 요양보호사의 행동을 옳은 것은 자, 답 몇 번일까요? 답은 5번입니다. 대상자의 엉덩이 밑에 패드를 대어주고 시트를 덮는다. 이 시트를 덮는다는 말은 뭐예요? 하체를 덮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깨까지. 시트는 어깨까지 덮습니다. 어깨까지 덮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트를 대어주고 패드를 대어주고 어깨까지 시트를 덮는다. 1번은 왜 틀리는가 볼까요? 간호사를 부르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한다. 아닙니다. 이분은 지금 임종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안 됩니다. 호흡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산소를 보면다. 이것도 안 돼요. 구급차가 올 때 옆에서 기다린다. 이것도 안 됩니다. 침상 머리를 높이고 대상자의 머리를 옆으로 돌린다. 이것은 임종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일 때 여러분 그 호흡이 불안정하거나 이럴 때 갈갈대고 그럴 때 이물질이 나올 때 그때 해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자, 39번. 치매 대상자가 식사 때마다 음식을 멍하니 보고 있기만 할 때 요양보호사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답 몇 번일까요? 자, 답은 4번입니다. 숟가락을 가볍게 쥐어주고 옆에서 시범을 보인다. 답이 여기죠? 한번 볼까요? 비관도 영향력을 제공한다. 여러분 지금 이분은 지금 식사를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멍하게 있기 때문에 그러지 치매 어르신입니다. 비관하신 분들은 아예 움직이지 씹지를 못하고 삼키지 못한 사람한테 비관 영향을 해주죠. 그렇지 그런 분은 아니에요. 고열량의 액체 음식을 제공한다. 야, 이것도 아니에요. 이런 분들을 잘못하면은 사례가 걸릴 수가 있어요. 대상자가 먹을 때까지 옆에서 기다린다. 절대 아닙니다. 숟가락을 어르신한테 쥐어주고 나서 옆에서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드세요 하면 따라 드십니다. 지금 치매 어르신들이라도 잔존 능력은 남아있어요. 대상자가 제때 식사를 마치도 음식을 또 먹여준다. 아닙니다. 스스로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자기 스스로 먹게 해야 됩니다. 잔존 능력 유지, 잔존 기능 유지. 자, 40번.
침해 대상자가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며 피해망상 증상을 벌일 때 대처 방법을 옳은 것은 다 몇 번일까요? 네, 답은 3번입니다. 부정하지 않고 대상자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 1번 볼까요? 대상자에게 서둘러 다가가서 위로해준다. 이런 중 피해망상 상황이기 때문에 위로해준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분위기를 환경을 조성해줘야 됩니다. 귓속말로 주변에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한다. 어르신이 피해망상 하신 분이 말할 때 부정하지 않고 어르신 그러셨어요. 그러세요. 지금 뭐가 보인다면 그러세요. 뭐가 보이세요. 있는 그대로 감정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41번 임종 대상자의 신체적 변화에 대한 요양보호로 옳은 것. 자, 답 몇 번일까요? 답은 5번입니다. 음식 섭취가 어려운 분들은 스프레이에 생수를 담아 뿌려줘야 됩니다. 자, 1번 볼까요? 수면 시간이 길어지면 손을 잡고 흔들어준다. 여러분이 그 임종이 다가오면은 수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 소변을 조절하지 못하면 도뇨관을 삽입한다. 요양보호기 때문에 도뇨관은 누가 해요? 도뇨관 삽입은 의료진이 합니다. 의료진. 그래서 삽입이 안 돼요. 소변을 조절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기저귀를 채워줘야 되겠죠? 기저귀를 채워준다. 자, 가슴에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리면 상체를 올려준다. 얼굴을 옆으로 돌려준다. 옆으로. 자, 불안정한 행동을 보이면 동작을 못하게 억제한다. 어떻게 해요? 불안정한 행동을 할 경우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이마를 가볍게 문질러 줘야 됩니다. 이마를 가볍게 문질러 준다. 자, 42번. 간질을 앓고 있는 대상자가 경련 후 침이나 거품 등으로 숨을 쉴 수 없을 때 회복시키는 자세로 옳은 것. 자, 회복 자세입니다. 회복 자세. 답 몇 번일까요? 회복 자세 답은 2번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자, 이렇게 올렸죠? 발이 하나 있고. 자, 팔을 하나 좀 밑에 있는 오른쪽 팔을 빼야 됩니다. 왼팔을 넣고 이렇게 돼요. 그림 문제가 자주 나왔습니다. 자, 43번.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으로 옳은 것은 답 몇 번일까요? 자, 답은 3번입니다. 실내가 깜깜하면 손을 바꾸지 않고 벽을 짚고 나온다. 여러분 깜깜하기 때문에 손을 바꿔버리면 나중에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을 예를 들어 왼손으로 짚었다면 계속 왼손으로 짚고 나와야 됩니다. 자, 연기가 많은 경우 천천히 이동한다. 연기가 많은 경우 어떻게 해요? 제일 낮은 자세로 코와 입을 막고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물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신속하게 빠져나와야 됩니다. 바람이 불어오지 않는 쪽에서 구조를 기도한다.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바람을 등지고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서야 되겠죠. 바람을 등지고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구조를 기다립니다. 방을 나갈 때는 반드시 문을 열는다. 문을 닫아줘야 됩니다. 예. 자연 진압이 될 수 있어. 공기가 들어가면 산소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산소가 들어가면 오히려 더 활활 탈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신속하게 이동한다. 엘리베이터 절대 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단으로 어디로 내려가요? 1층으로. 자, 1층에 못 내려가면 1층으로 못 내려가면 옥상으로 신속하게 이동한다. 기본이 1층입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데 아래층에서 불이 활활 타러 올라와. 그럴 경우는 신속하게 옥상으로 대피해야 되겠죠. 44번. 우측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 다 몇 번일까요? 자, 답은 4번입니다. 옆에서 보조할 때는 오른쪽 위치하에 보조한다. 여러분 보조나 지지는 불편한 쪽이죠. 불편한 쪽 오른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측이죠. 그래서 답 4번입니다. 자,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잡게 한다. 자, 복종구는 어느 쪽이에요? 복종구는 무조건 건강한 쪽이에요. 복주는 건강한 쪽. 보조나 지지는 불편한 쪽. 부축은 건강한 쪽.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지팡이 손잡이를 대상자 허리 높이입니까? 지팡이 손잡이는 어디에요? 둔부 높이. 둔부 높이에요.
자, 또 보행기 손잡이도 둔부 높이에요. 지팡이 손잡이 두피 높이. 그 다음에 신발을 신을 때는 손목 높이. 자, 평지를 갈 때는 어떻게 해요? 평지를 갈 때는 먼저 지팡이 가고 불편한 다리 가고 건강한 다리. 그러니까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이렇게 가야 되겠죠. 계단을 올라갈 때는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순서. 아니죠. 계단을 내려갈 때입니다. 이게 내려갈 때, 이 순서는 내려갈 때예요. 그럼 올라갈 때는 여러분 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비탈지기로 올라가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단을 내려갈 때나 비탈지기를 내려갈 때 똑같은 말입니다. 자, 올라갈 때는 어디를 향해 간다? 정상. 그러니까 지팡이 정상적인 다리, 건강한 다리. 그 다음에 불편한 다리. 자, 내려갈 때는 다 불편해. 언제 온좀 불편해. 지팡이, 불편한 다리, 건강한 다리. 자, 45번 침대 왼쪽으로 쏠려 있는 대상자를 중앙으로 이동시키려 한다. 자,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는 단어는 상방실을 옮길 때 한 손은 대상자 목의 겨드랑이를 향해 넣어서 받치며 다른 한 손은 가 아래에 넣어서 이동한다. 하반신은 허리와 나 밑에 손을 깊숙이 넣고 이동한다. 자, 가에 들어갈 단어가 뭘까요? 가에 들어갈 단어가 허리.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허리와 둔부. 그래서 상반신을 먼저 옮기고 하반신을 옮깁니다. 한쪽으로 쏠려 있을 때 중앙으로 이동시키려 할 때는 상반신을 먼저 옮기고 하반신을 옮긴다. 자, 답 3번. 자, 이상으로 실기 45번 문제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좀 어려웠죠?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풀면 또 정답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합격할 때까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자, 여러분 우리 다솜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드리는 문제 출제 유형 좋았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문제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